텍사스 알라모 전투. 텍사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첫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그 도시, 댈러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젊은 대통령이었고 여러 개혁을 꿈꾸던 인물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지금도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지요. 미국에 가게 된다면 그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장소를 꼭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이 바로 6층 책방 건물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퍼레이드를 하던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바로 그 창문, 정확히 총격이 이루어진 지점까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총탄이 날아가던 순간 그 아래에서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퍼레이드를 바라보고 있었을 장면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저는 직접 그 도로를 운전하며 여러 번 왕복했습니다. 차창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한 나라의 리더가 이 길 위에서 쓰러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짧은 방문이었지만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남았습니다. 댈러스를 지나면 텍사스 곳곳에서 알라모를 상징하는 포스터와 기념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영화로도 제작된 알라모 전투는 미국과 멕시코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역사적 사건이었지요. 함께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텍사스는 멕시코 영토였습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고 이 지역은 넓고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틈을 타 주변주에 살던 미국인들이 텍사스로 대거 이동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텍사스 인구의 90%가 미국인이 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이 땅을 소유하던 멕시코인들과 미국인들 사이에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거의 대부분 미국인이 사는 땅이니 우리에게 넘기라며 3천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멕시코는 완강히 거절합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직접 텍사스를 안정시키기 위해 군대를 움직였고 텍사스에 살던 미국인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집과 재산을 가진 미국인들이 쉽게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장 반란을 일으켰고 멕시코 군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이때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알라모 전투입니다. 알라모 전투는 수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미국계 텍사스군이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미국계 전투원은 183명, 반면 멕시코군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립된 채 싸우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원이 전사했습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대승이었지만 미국계 텍사스인들에게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 전투가 워낙 상징적이어서 2004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라모에서 승리를 거둔 멕시코 대통령은 이후의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했고 결국 포로가 됩니다. 대통령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멕시코는 어쩔 수 없이 텍사스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텍사스는 한동안 텍사스 공화국이라는 독립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시 의견이 갈립니다. 계속 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 연방에 합류할 것인가. 결국 텍사스는 미국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은 즉시 텍사스를 공식적인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멕시코는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과의 외교를 단절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명분 삼아 멕시코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텍사스가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까지 이어지는 태평양 연안의 모든 영토를 손에 넣으려는 야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멕시코는 초반부터 흔들렸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을 지지하는 무장 세력까지 등장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점령하고 이어서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은 점점 기울었고 결국 미국은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까지 점령해버립니다. 1848년 멕시코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서명하며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조약으로 멕시코는
자국 영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지역을 미국에 넘기게 됩니다. 그 땅 안에는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콜로라도 일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가로 받은 돈은 겨우 1,500만 달러였습니다. 그야말로 강탈에 가까운 거래였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멕시코에서 잃어버린 땅에서는 이후 금과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 이후 급격히 성장했고 지금의 범위만큼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뒤 몇 해가 지난 후 딸아이는 대학 진학 후 텍사스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에서 6개월간 교환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라이스 대학을 잘 몰랐기에 어떤 학교인지 물어보니 흔히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릴 만큼 명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딸이 전해준 일화 하나가 저와 딸 모두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생회관 입구에 큰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다채로운 색의 콘돔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딸도 당황해서 이걸 사람들 눈에 이렇게 공개해 놓는다고 하고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문화이고 대학에서는 더 흔한 만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배려였던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방 교육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나름 합리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미국 곳곳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